카메라가 캡처될 때까지 어떤 순간이 사실이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진정한 영혼, 설명할 수 없는 사건 및 순간은 모두 비디오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제 녹음입니다. 애틀랜타 어머니인 제니퍼 호지, 제니퍼 하지는 전화가 예기치 않은 알림으로 진동했을 때 딸과 함께 집에서 조용한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택보안 시스템의 경고였습니다. 가능한 침입자로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빠르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면에서 본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홀 한가운데서 희미한 빛으로 조명된 청년의 반투명 인물이 자랐습니다. 그는 실루엣, 얼굴을 가졌다. 그의 사망한 아들의 정확한 존재. 심장이 파산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집 주변에서 달려가서 구석구석, 모든 문, 모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제 입력 신호, 노이즈 없음. 진공 상태만이 이미 결석했습니다. 제니퍼에게는 착시나 조명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아니고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 그는 녹음을 계속해서 검토하여 설명과 논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날 밤, 불가능한 사람들은 실제를 넘어서서 잠시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과 사라진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2017년 어느 날 밤, 사일런트 병실에서 한 남자가 침대에 홀로 깜박거리는 모니터와 기계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화면을 통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병원 보안 카메라는 어둡고 비정질 있는 그림자가 특이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소음을 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디오에서만 캡처되었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간호사는 방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더 이상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버리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더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스토킹하는 실체는 인생이 사라질 때만 나타납니다. 비디오 프레임을 프레임별로 검토한 사람들이 논리적인 설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무도 그 방이 실제로 무엇을 교차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광선, 비극적인 순간 후 누군가가 이미지가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력한 빛의 광선이 하늘을 건너 현장에서 직접 멈췄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빛에서 볼 수 있는 것, 즉 부드러운 모습, 인간의 형태로 마치 높은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단으로 하늘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편집되지 않았고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어났다.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조용하고 아름다운 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영혼의 마지막 단계를 점령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맹세합니다. 4번 유령 시험. 일본에서는 연구팀이 비정상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휴식 상태에서 고급 기술과 인간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희미한 안개가 여자의 얼굴 근처에서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카메라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방의 어느 누구도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안개가 모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자의 몸을 둘러싸고 조용히 떠다니며 공중에서 사라졌다. 그 순간 실험은 설명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무도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캡처한 것이 무엇이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빛을 보지 않고 여전히 저장됩니다. 번호 5.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사라토가에 있는 그린비치 뮤지에서 라이브 방송 중에 통과되었습니다. 기자는 태양이 여전히 나오지 않은 동안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해는 그녀의 뒤에 일어났습니다. 반투명 인물이 무덤 사이에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청자는 그렇습니다. 비디오는 몇 시간 만에 바이러스에 빠졌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일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침착이었습니다. 경고 없이 소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쉬지 않은 사람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착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녹음을 본 사람들은 그 당시 환경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묘지는 단지 휴식의 장소를 멈추고 두 세계 사이의 임계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6번 목소리를 훔치는 인형. 누군가 가히 인형을 샀다. 그것은 무해한 것처럼 보였고 아마도 사랑스럽지만 밤이 무너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형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소녀는 그것이 농담이나 손목에 숨겨진 기능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소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 겁에 질렸다. 그때 인형이 으스스한 라인을 풀어서 마비를 남겼습니다. 이 인형은 말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목소리를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사람들은 인형이 그들의 목소리를 맙수한 후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도난당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한 확실한 것은 이 인형이 처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집이나 잠깐 동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 7 공포 이야기와 문학적 고전을 좋아한다면 뱀파이어의 인물을 대중화한 소설인 브램 스토커를 알게 될 것입니다. 2020년 그 유명한 역사와 관련된 발견은 미스터리 애호가들의 국제적인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라 고양이는 스토커의 소설에 언급된 트랜스실바나 도시인 파리의 집벽 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21년에 지어지니 집은 베를린에 본사를 둔 예술가인 발렌틴 형제와 에이드리언, 이 발견한 미라 고양이를 수용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호랑이의 미니어처 조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고양이의 미라 유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카보와 드랙큘러의 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으스스한 일이지만 이 발견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미라 고양이는 최대 200의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벽의 미라 고양이의 첫 번째 발견이 아닙니다. 2009년에 또 다른 하나는 데번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유럽 문화에서는 고양이의 말린 몸을 악령에 대한 보호 또는 행운의 부적으로 새로운 건축의 벽 안에 넣는 것이 전통적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나와 같은 고양이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역사에서 기록된 고대 관습과 신념에 대한 흥미로운 간증입니다. 8번 아나콘다를 찾습니다. 2016년 한 가족은 아마존 강을 따라 보트 타기를 하기로 결정하여 자연의 평온과 아름다움을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두운 물을 통해 항해하는 동안 멀리서 거대한 무언가가 떠오르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자 그들은 곧 그것이 트렁크나 떠다니는 물체가 아니라 거대한 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들은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뱀 중 하나인 아나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상적인 크기와 놀라운 힘으로 유명한 이 생물들은 남미의 늪지대와 강에 서식합니다. 몇 미터 길이의 아나콘다는 마치 다음 목적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물을 통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족은 침묵으로 관찰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특별한 것을 목격하는 것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뱀이 배가 고프면 결과가 매우 달랐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나콘다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강의 해수에 있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떠다니기 전에 전류 사이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회의는 놀라운 가족을 떠났고 동시에 야생 동물에서 그러한 독특한 순간을 목격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잊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로 집으로 돌아왔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의 가장 인상적인 생물 중 하나를 보았을 때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친 날이 지난 후 한 남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밤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덤불에서 그것을 관찰한 것처럼 초기 평온함은 혼란스러운 느낌으로 곧 안개가 났다. 흥미롭고 다소 긴장한 그는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멈췄지만 평범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로를 따라 진행되면서 그 불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창백하고 유령 같은 인물이 존재함으로써 어둠이 중단되었습니다. 흰색 가죽 생물이 길의 측면에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길고 구부러진 신체는 반자연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에 도전했다. 그 남자는 긴장된 근육과 마음이 자신이 본 것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두려움에 마비되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악의로 움직인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순수한 공포의 순간에 그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심장이 뛰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만남의 장면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기록되어 남은 날의 그림자로 그를 쫓아갔다. 밤의 모든 소음, 푸른 그림자마다 그가 그 길에 살았던 그 공포의 순간을 상기시켰다. 그 경험은 그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는 확실성, 즉 현실과 설명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에 도전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의 건설팀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면서 오래된 여관의 벽난로를 철거하면서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병, 인간의 치아, 유리 조각 및 미확인된 액체는 아무도 감히 놀지 못했습니다. 이 병은 누군가의 아픈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끔찍한 혼합물은 유럽 대륙 전체에서 흔하며 강의 오래된 건물,
묘지 및 강변에서 여러 발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며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글쎄, 이것들은 마녀병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물건들은 민속과 보호, 마법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도자기나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악의적 인마법으로부터 보호된 것으로 여겨졌다.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대부분의 유럽은 마녀와 초자연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크 마술이라고 생각한 것의 확장과 함께 마녀병의 인기가 증가했습니다. 마녀의 희생자가 될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빈병과 사람의 머리카락, 소변, 손톱 자르기, 가시 및 기타 날카로운 물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매력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 마녀병은 악의적인 주문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격퇴하거나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물건들을 병 안에 넣고 집 입구 또는 굴뚝 근처에 묻어 있을 때 악령이 포착되어 병에 끌려가서 힘을 중화시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녀병은 유럽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지배했던 시대에 남은 것 이상입니다. 따라서 유럽에 살고 갑자기 집에서 이것을 발견한다면 이전 소유자는 아마도 집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어계의 수수께끼는 작은 마을의 거주자가 뒷마당으로 나가서 덤불들 사이에서 들었던 소음을 검토했을 때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거리 개나 음식을 찾고 있는 매패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전등을 밝힐 때 그가 본 것은 그를 마비시켰다. 그 앞에서 불가능한 외모 생물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몸은 악어와 비슷한 두꺼운 녹색 비늘로 덮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특정 송곳니 특징, 짧은 주둥이, 뾰족한 귀와 눈이 손전등의 빛을 반영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그를 분석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이상한 외모는 그를 방해하는 느낌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펄스가 가속화되면서 그는 천천히 후퇴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전화를 가져갔지만 장치를 들어 올리자마자 생물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덤불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남자는 이웃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장로만이 그들의 설명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다. 개와 악어 사이의 생물, 자연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번호 12. 여기에 조지아의 발라도타에서 인간의 치아와 관련된 또 다른 이상한 발견이 있습니다. 건물을 갱신하는 동안 건설 노동자팀은 거의 1000명의 인간 치아를 놀라운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치아는 건물의 2층 벽 뒤에서 발견되었으며 물론 노동자들은 그들이 찾은 것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국과 노동자들은 이 치아가 건물 벽 뒤에서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당황했다. 이것은 단지 미친 컬렉션입니까? 좀 빠지는. 이 장소의 역사를 조사한 후 1900년에 연습을 시작한 치과 의사인 클래런스 웰링턴 박사부터 거의 30년 동안 객실이 치과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호기심 많은 것은 다른 근처 건물을 새롭게 할 때 벽에 여러 치아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벽에 치아를 저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치아가 추출되면 의료 폐기물이 고려되고 특수 시스템은 안전한 제거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의료 폐기물 시스템이 없었으며
치과 의사들은 벽에 배치하여 추출한 치아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대 또는 역사가 들이 예상치 못한 치과 컬렉션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벨로도터의 당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심지어 현지인들에게 $100의 대가로 얼마나 많은 이빨을 찾았는지 추측하도록 도전했습니다. 2016년 13번 캠브리지 대학교의 유지 보수팀은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300년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역사적 인공물은 약 17세기 또는 18세기 초에 대략 벽 안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행운을 끌고 악을 사로잡기 위해 고안된 에펀너페익 마술의 예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놀랍게도 잘 보존되었으며 현대인 신발의 크기와 같은 크기를 가졌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특정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벽난로와 창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주민을 보호하고 악령을 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널리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식 마법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신발 외에도 비슷한 보호 목적으로 머리카락과 소변으로 가득 찬 죽은 고양이, 말 두개골 및 마녀와 같은 다른 물체가 사용되었습니다. 14번 천장에서 나온 공명하고 지속적인 소리는 주민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상부에서 그러한 소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날 때 그들은 당황스러운 장면을 만났습니다. 이상한 생물이 지붕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고양이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훨씬 더 특이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고양이는 그런 식으로 뒷다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비디오를 더 자세히 검토했을 때 더욱 혼란스러운 특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생물은 대체로 큰 머리, 골격 몸 및 자연스러운 설명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미지는 외계인의 인물을 불러일으켰으며 독특한 특성과 인간 환경의 점진적인 소유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위치를 가진 외계인의 인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목격은 증인들에게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외계인 침략의 실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씨앗을 뿌렸다. 추측은 불확실성과 미지의에 대한 매력에 의해 급격히 퍼졌습니다. 번호 15. 모두 용감하고 웃고 있는 친구 그룹은 오래된 버려진 교회를 탐험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비한 곳에 있다는 감정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잠시 후에는 지루해지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용기를 가진 것들이 혼자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손전등이자 교회의 어두운 홀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그는 하얀 인물을 보았고 땅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굴에 무언가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흰색 옷을 입은 이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소녀는 무서워서 그가 거기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며칠 후 소녀는 신비한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남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뒤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진실은 그날 밤 이후 아무도 그 교회에서 이상하고 평범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